숟가락을 도래도래 앉아서 먹을 거 아니야, 식구들이. 공에다 폭탄을 들어와서 다 죽었잖아. 한 가족이 물살했죠. 그럼 아들 하나 남았어. 어머니, 동생, 여동생 다 죽었어. 막 그게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송장바다야. 아주 거기 송장바다. 그러고 그 구라리로 그냥 앞에 그냥 송장이 쎄여 있었어. 그걸 밟고 갔다니까요. 보니까 하나도 이렇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팍팍 엎어져서 물속에서 죽다. 보니 이게 물이 전부 피야, 피.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말도 못해. 그래, 그 자리에서 자식을 죽는 걸 보고 쌤이가 사니, 이제껏 산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은 해. 그러시다가 이제 정은영 선생님께서 예. 1960년 사실은 이제 마음에 품고 계셨겠지만 겉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이거를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이제 1960년대 초반이시잖아요. 예. 근데 옆에서 그런 활동을 시작하실 그 정은영 선생님께서 그런 걸 시작하실 때 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들으셨는지. 이렇게 쓰라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를 생각할 때 회심해서 미군들한테 한국에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도 억울해서 아무 죄도 없이 무조건 갖다 그렇게 엄청 죽여놨으니 비행기로 죽이지 총으로 죽이지 막 뭐 참 칼만 안 됐지 기가 막히 사람이 멍청 죽었어요. 거기서 신체가 쎄였어. 거기 쎄이고 한 가족은 아들 하나가 그 아들 하나 쪽말이 이제 딸만 얻어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도대된 말이에요. 다 죽고 그 아들 하나 송장 밑에서 산 거예요. 우리도 사촌들도 육촌들이지 육촌들도 육촌 동생 죽었지 딸 죽었지 소유손자 죽었지 우리 또 맏형님도 세상 떴어요. 거기서 총을 맞았어. 그런데 어린 게 또 배가 고프니까 그때 돌 겨우 지냈는지 돌도 안 지냈어. 어려 100일 지내는 거고 더 지냈나 그랬는데 100일은 더 지냈지 돌도 했지 그거. 배가 고프니까 죽은 큰어머니 젖을 빨아먹더래. 애기가 그 정도로 비극이에요. 그 정도로 비극. 그래 우리 아들은 하도 배고프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가자고 나 배고파 죽겠어. 이 소리 한마디 하고 가는 거네 소리. 지금도 소리는 안 잃어버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그건 아니. 그래 죽은데 보니까 양장에 눈물이 철 흐르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죽고 우리 딸도 그렇게 죽이고 그래 아버지가 온전하게 살겠어요. 원수가 볼 생각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하다가 우리 아들 아니면 마무리도 못 질 뻔해서 가신이라고. 그래 아들이 계속 그 함정을 그만두고 그 일을 도왔어요. 우리 지금 우리 정부도가 처음에는 일을 이제 그 진상을 이제 알리는 일들을 정은영 선생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 기록들을 보면 처음에는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답이 없는 거죠. 막 이제 그래요. 그 막 사람들이 그 뭐 진상이 이제 사실은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지치지 않고 이제 진상 규명을 노력을 하셔서 끝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 답이 없거나 막 엉뚱한 답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정은영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자식을 잃은 금원통함 때니 끈기가 기가 막혀. 끈기가 기가 막혀. 악착같이 어떻게든 실패해도 또 하고 편지를 해서 미국 그 대통령한테도 편지하고 뭐 한국 대통령 뭐 김대중이 누군가 했어도 편지 답장이 없더래. 그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거든. 미국 놈한테 무슨 대항을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 또 이제 거기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지요. 언론계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은 언론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했어요. 어려움도 말도 못하게 당했어.
뭐 누가 우리를 돈을 주고 어떻게 해?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것이 가장 글쎄 지금 안 받아줄라 갖고 뭐도 피할라 하지요. 그때 무서우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평화가 돼가지고 하나도 무서운 게 없고 다 하지만 그때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큰 나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럼 감히 미국한테 어떻게 우리 대통령도 두려워서 답장을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내 자식이 이렇게 원통하게 이거 내 민족을 이렇게 해놨으니 내가 이거를 내가 끝까지 내가 승리해야겠다 하는 그 결심으로 참 잠도 안 주무시고 했다고요. 그걸 하면서 바싹 말르더라고요. 아주 신경 쓰고 대근한 일을 하긴 그래. 그리고 어머니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쓰시는 소설이 없었다면 노건이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설 쓰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셨거든. 그 원고지 막 그 더운 여름에도 쓰고 추운 겨울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도 내필이더라고 산팀 것이 있어요. 아니 안 내필 있어요. 아, 또 쓰고 또 되게 쓰고. 가지고 예. 지금 그래 계세요. 이제 나한테 듣고서 이제는 내가 이거 10분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생한 거는 10분 일도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착착같이 끝까지 내 민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지 내가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걸 세계에 밝히고 미국 놈한테 내가 알려야겠다고 그 결심 가지고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우리 영감님도 중앙대학 나와. 예, 얘기 들어요. 나는 옛날에 배운 것도 없어도 우리 영감은 극심한 게 된다. 결혼하고 했어요. 예. 가정이 가난해서 누가 대학을 보내줘 그렇게 가고 싶어도 사주선거 해가지고 고등학교 뭐 검정고시하고 검정고시 학교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중앙대학교 1등 들어왔대요. 얼마나 재주가 있더니. 그래 거기 가서도 뭐 1학년 다니서 1등을 했는데 그 전교에서 무교가 났잖아요. 아, 예. 아이고 유교 때는 뭐 아무것도 못했지. 그래도 끈기로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 가들 못해도 전시연합대학이라고 예. 있었어요. 저 부영마 예. 지방마다 거길 군인이 다니면서 졸업을 하셨잖아요. 이거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쓰고 이 민족이 없어서 서름이 받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원수 갚으려고 참 밤잠을 안 주무신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대줘. 무서워서 국가도 벌벌 떨고 대통령도 벌벌 떨을 때 그때는 우리 한국 대통령도 벌벌 떨었어요. 편지를 하면 안 받더래요. 답장도 없고요. 이런 세상 비겁한 세상인데 거기서 내 목숨 하나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밝혀야겠다고 이거를 밝혀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자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기록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시면서 진상규명을 하시려고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에서야 이제 세상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크게 알려지죠. 어떻게 많이 좀 보람을 많이 느끼셨던가요? 그 정은영 선생님께서. 그렇지요.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만치 봉헌도 해주고 국가에서도 이제 그때서는 자기들이 이건 정말 국가에서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또 우리 국가가 튼튼하면 왜 그렇게 죽겠어? 미군들이 와오겠어? 인민군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인민군들이 다 몰아와서 막 죽거든. 그래 우리가 피난할 때도 우리가 가면 또 직장에 댕겼다고 경찰에 댕겼다고 또 당신은 미리 갔어요 아랫역으로. 그래 그냥 아이들하고 나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 막 또 그냥 밀려오니까 인민군들이 밀려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피라는 하고 이 봉을 들어가게 했으니까 모두 이제 송을 뭐 양식 짊어지고 이제 손자들 데리고 며느리들 데리고 우리 시아주버님도 또 그 관청이 되겠으니까 미리 또 아랫일로 내려갔지. 이제 우리 영감님은 이제 형님한테 또 찾아갔지. 거기를.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둘이 있는데 그렇게 난리가 나서 집이 그냥 그렇게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은 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이고 예. 공직에도 있었고 예. 저희 큰아버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내려오면
일순으로 잡혀갈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먼저 남편 아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홀로 이제 피난을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홀로 피난 간 사이에 아들 딸을 잃은 그 자기가 있을 때 사건을 당했으면 좀 미안한데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무슨 병원 야전병원이라고 하던가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가 국민학교 이제 보니까 토성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거기 사람이 막 엄청 모여서 국민학교 학교도 못하고 다 피난민 또 다친 사람들 절로 그리고 눈 빠지고 뭐 병무신이 전수 다 하고 돼가지고 거기서 치료했어요. 국민학교에서 그 교사에서 그래 가만히 통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 같이 가만히 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은혜를 받은 양반이 거기에 남편이 총을 맞아가지고 그 아내가 왔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쪽에 옛날에 얼마나 가난해. 우리 친정은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 와서 좀 도움을 받고 그래 그이가 가만히 내 얘기 듣고 보니 아이고 영상이 따님이 이렇게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이가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요. 나 어머니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내가 시집에 와서 지금 아들이 그 방송국인가 어딘가 거기 있어서 이런 거 연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간신히 가서 옆구리도 맞았지 판도 맞았지 간신히 송신소를 가가지고 형무소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형하고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왜 당신이 어떻게 됐어? 나 총 맞아 있고 애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막 천신만고를 해서 막 걸어서 온 거예요. 한국 그 부산을 걸어온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어떻게 잘 못 피해가지고 그냥 피해다가 또 잡아가려고 하잖아. 군인 보내려고 하잖아 또. 그때 청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내를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오다가 막 또 잡아가려고 하면 얼굴에 보니까 변소들이야 변. 거기 쎄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홀로 피하려고 들어가니까 병소 속에 들어가지고 마치 단골 신사님 막 세상에 아버지 똥똥이 빠졌었대. 거기서 비 나와가지고 이거 손이도 다 불투고 저 개울에 가서 그냥 대충 치르고 그러고 다녔대. 이 고생이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충청남도 피라민 있는 데가 가만히로 쳐서 한 칸 해가지고 거기서 한 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거기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올라왔어. 다시 직장에 복직했었지. 아버지는 복직하고 큰아버지는 이제 형무소 들어갔어. 형무가 있었거든. 그래 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다 집도 쳐대고 옷도 쳐대고 누가 저 부산서 교회 교인들이 모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피라를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내가 다시 복직해야겠다 해가지고 복직해도 우리 고생은 말할 것도 없어. 죽음의 세상에서 살았는데 불 속에서. 아까 그 사건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주기도문 외우셨다고 하시는데요. 예. 모태신앙이셨던가요, 어르신? 모태신앙은 아니지. 어머니 안 믿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로 나가니까 애들이 그래. 아이고 얘 구세군에 가니까 구세군 사관이 나팔을 부는데 참 찬송을 하고 나팔 부는 게 재미있다고 나팔 부는 게 재미있다고 너 가보자 그러는데 그래 줄줄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구세군에서는 목사라고 안 하고 사관이라고 하대요. 사관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팔을 불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댕겼어. 거기서 9살 먹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애들하고
재미있고 또 말씀을 들은 게 좋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도 안 죽고 뭐 이런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런 말씀을 하기 지금도 어디서 들면 다 알아.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안 믿어가지고 악시작같이 거기 생긴데 우리 아버님도 공무원이었어요. 옛날 노인데도 배운 게 많았어. 그래서 공무원인데 이제 그 공무원 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만 땅도 많고 하니까 내가 농사 짓고 이거 그만둬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그만두고 초원이라는 데로 이사를 오셨어. 거길 집 사고 이제 땅 많은 데서 농사 짓는다 해도 아버지가 무슨 농사 짓고 머슴 두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는데 그때 사는 거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이거 놈들이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가요. 막 이 땅속을 쑤셔감성이야. 독을 묻어서 거기다 파묻으면 그것도 다 해비가. 농사만 짓지 다 이거 놈들이 다 가져가고. 한국 사람 고생하는 게 말도 못해. 그냥 배 앉으면 배를 안 짜면은 남자들이 입을 게 없어. 여자고 남자가 입을 게. 그런 속에서부터 살았어요.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일반 놈들이 안 주면 두드려 맞고 우리 아버님은 면소리 다니는데 갈하고 봄하고는 짐순이 호수에 있었어요. 세금이 짐수라고 하고 뭐 호수라고 짐순이 뭐 했었어요. 그걸 하는데 농촌에서 줄 게 있어. 다 뺏어가고 하도 고생이라. 저쪽을 보셔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얼굴로 그거를 보충을 했대요. 못 주는 집에를. 그걸 다 해줬대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저 가두는데 가다도 못 주는 건 못 주지. 내가 대신 나 진역 산다고 한 일주일을 불이 찰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아버지도 많이 했지. 굶는 사람 동정이 많아서. 그래 돌아가신다. 우리 아버지도 보통으로 안 돌아가셨어. 이제 면소금만 두고 저 서울 가서 계시는데 또 이제 당신이 자격이 있은 게 서울 용공회사라고 있었어요. 여전히. 거기를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데 부산에 먹을 걸 싣고서 차에다 잔뜩 싣고 그걸 갖다 이제 부산에 옮기고 그걸 가는 그 거시기를 맡아가지고 가시다가 용공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는 가다가 굴이 있는데 굴을 넘어가다가 이렇게 자동차하고 빡치기를 했어. 기차하고 빡치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저기 황간에 거기서만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차 사고로 마구 나오대. 에이구 비극도 많아. 어떻게 고생도 많아.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 예. 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그런 사건 이후에 신앙이 그 어떤 믿음이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한 아픔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분 어르신이 있으셨어요. 예. 어머님은 어떠셨는지. 하고서 아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나 배고파 죽겠어. 아버지한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죽는 걸 보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때 제일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이도 모르는 얼마나인지 몰라. 그걸 왜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거든. 죽이는 놈들이 왜 단가를 가지고 나를 믿다가 병원에 갔다 놓는 건 또 뭐예요? 응? 그 아이를 우리 아들을 보고 알쓰라와서 그냥 쓰다듬고 애도 참 잘났어. 6살이고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러더니 그걸 옷을 입히고 그냥 선의로 싸고 해서 제가 단가를 믿다가 거기다 갔다가 묻어서 어디 땅 파는 소리가 났어요. 독자 소리가 났어. 그래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해도 어디니까 모르겠고 산속에서 어디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못 가보고 말았죠. 끝까지. 우리 큰아들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극이 있은 게 우리 영감님이 그 원수를 안 갚으려고 할 것이가 있었어. 그 아차까지해서 그도 좀 어머니 세운 거지요. 하도 원동안 있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을 잃고 이게 마음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냐, 신앙 때문에 극복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 있고 이제 집에 와서도 애들이 자꾸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옛날에 이렇게
바둑판 같이 찬수 저기 우회를 했어요. 예. 우회 도배를 아, 예. 이렇게 문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서 그거를 세다가지고 내가 참 하도 잠이 안 왔어. 자꾸 애들이 그냥 머릿속에 얼룩얼룩하고 좀 그래 떠올라서 뭐 고생을 무척 했어요. 단상 같으면 미쳐 죽어 못 살아. 그걸 세다 보면 베를박에 그림을 세다 보면 그냥 잠을 자고 그렇게 그냥 세상을 살았지요. 뭐. 이제 물론 영감님이 위로는 하지만서도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거 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껏 살이. 그러고 뭐 계속 시험이 와. 계속 시험이 와. 그래도 나는 그 시험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애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모두 다. 그 미군에 대한 원망은 지금은 어떠세요? 미군에 대한 원망은 지금은 어떠세요? 미군에 대한 원망은 하기 엄청 했지요. 왜 안 하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죽였는데 미국이라면 나는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 안 보낸다 했다. 오죽하면. 난 미국 유학은 안 보내고 다른 데를 보내겠다 했더니 그도 모든 미국 유학을 모두 가네요. 죽어도 내가 미국 유학한테는 안 보낸다고 그때. 손녀딸 유학가 있거든 지금. 아이고 내 감정이 자식을 그렇게 죽였는데 얼마나 있었어. 그래 어린 거는 나는 그 큰 거는 죽은 걸 봐도 이렇게 죽었는데 어린 거는 할머니 등에서 어린 것이 그때 좀 많이 3살 먹었어요. 그게 죽을 때 얼마나 기막혔을까. 이로 말할 수 없어 이 고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안 나는 게 아니야. 그냥 애들 죽은 거 뭐 이런 거 자꾸 나서 나 참 잠을 설칠 때가 많아. 설치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 하루에 선생님 나는 아침에는 이제 아들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2시에 예배 드리고 5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로 살아요. 예배로 살아요. 지금까지도.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자꾸 애들도 보고 싶고 세상이 참 원통하게 살아서 내가 악울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위로가. 기도하고 그러면 또 위로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되고 제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무식해도 자꾸 적응하니까 내가 치매가 안 오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모두 치매를 모두 요양원에 가고 그랬어요. 저도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가야지 별 수 있어. 그래도 요양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겠지. 자꾸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생님도 예수를 믿으시나 모르지만 예, 저는 아이고 시편을 읽으셔.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좀지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시편이라고 손자들이 막 그래도 시편이라고 시편 1편에서 50편, 150편까지 읽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혜도 하나님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믿음도. 그 이제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죠. 처음에 평화공원 이렇게 조성할 때 뭐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래도 그냥 노래 끝에 이거만이라도 해놓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 슬픈 마음이 그거 보면만 봐도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첫번 거기서 이제 거기서 기념식 할 때 갔었어요. 사진도 이제 우리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아버지가 다 못한 거를 또 지금 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 써서 모두 일도 시키고 공원을 지금 다도 그리고 있고 그 영감이 있을 때 못 짓던 거 건축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생전에 한번 가보자고 가서 나 좀 구경 좀 시켜줘라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공원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계신데 엄청 피곤했어. 예. 아버지 계실 때보다 엄청 피곤했어. 그 뭐 장미정원이라 다 드시고 그런 날 재질이 또 있어. 좋아지시면 한번 나중에 가시면 되겠네요. 2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사건 현장에서 아들, 딸을 잃었기 때문에 잘안 평생 가고 싶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어 안 가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공원 준공식을 2011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2014년 국제 평화 컨퍼런스 INNP 평화 컨퍼런스 할 때 두 번째 하셨어요. 50년 동안 그 근처에를 50년 동안 그 근처에를 안 가신 것이네요. 사건 장소. 사건 장소에. 그렇게 놨으네. 네. 근처 땅도 그로 가기 싫어. 아, 그 근방도 가기 싫어. 음. 시댁도 거긴데 음. 가히 가고 싶긴 생각. 애들을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주일 애들 생각. 이거 세상.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죽은 걸 막 밟아당겼다니까 말할 것도 없이요. 하도 총알이 쏟아져서 불안에 그냥 들어가는데도 팍팍 쓰러져 살아요. 그냥 살라고 그 철거구에서 엄청 죽어서 하이야 뭐또 죽어나 잡아주고 막 피가 쏟아지고 속아 죽어서 우리 속아 팡 총알 맞은 게 막 피가 퍼퍼서가 죽어 올라. 그거 참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때 뭐죠.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 피가 쏟아지는 거 보고 막 엎어져서 있고 내려오는데도 막 총알이 비파시듯 왔다갔다 총알이 하는데 거기 가다가 모두 쓰러진 사람이 그때 많더라고. 그래 한숨씩 사람을 바꿔서 그 굴에 관심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굴에 또 총을 쏴 앞뒤에서 이런 악랄한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싼 사람을 갖다 총을 쏘. 그래서 이거 아이고 이제는 아주 이거 다 이거 죽고 이거 하나 아들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살고기 모성대로 끌고 나가다 또 거기서 또 죽이니 이런 비극이 어땠어. 지금은 참 평화가 돼서 있지. 그때는 눈물 바다고 사는 게 아니 하나도 사는 게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죽고 싶은 생각이 항상 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 딸 애야 뭐도 생겨서 이것들 키우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았지요. 에이그. 그리고 그 아버님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전 시립도서관도 자주 가시고 그래. 신문도 시크랩하고 책도 사서 읽고 그거를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원고지를 수북히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쓰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여기 내서 글을 자세히 세상에 알게 쓴다고 항상 그게 원인데 나중에 기력이 붙여. 이제 병이 들고 기력이 붙여가지고 저기 말하자면 노환으로 치매가 좀 오더라고요. 그렇게 영리한 양반이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글 쓴다고 하다가 나가서 내가 붙잡으니라고 얼마나 욕뿐이라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얘기보다도 소설을 아까 이제 쓰시는 과정이 어느 하루 이틀에 쓴 게 아니고 몇 년을 준비해서 쓰셨잖아요. 그 옆에서 아버지가 집념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설에 글을 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쓰고 집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설 쓰는 옆에서 지켜보는 심정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소설을 준비했고 또 어머니한테 자주 물으셨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머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존 피해자가 어머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서 그거를 경험한 어머니의 증언을 아버지가 자꾸 물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이제 또 생존 피해자의 증언도 들었지만 그 소설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아들,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딸은 그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이제 그때 경험담도 물어보시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뭐 신문에 관련된 6.25 기사 그다음에 또 책도 구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오랫동안 소설을 쓰는데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런 얘기 아세요? 그렇죠. 소설을 쓰는데 이제 아버지는 목격을 안 하고 나는 목격했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도 이 양반 틀린 걸 아니야. 아주 정확한 거를 자꾸 말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그때는 뭐 하나지. 머리가 그냥 총명이 있으니까 막 그때는 그대로 나 본 대로 나 느낀 대로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면 쓰더라고요. 자꾸 써서. 그래 이제 당신이 또 궁금한 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요게
노군이 사건의 그 책에 쓴 거는 네. 하나도 거짓이 없어. 네. 내 입에서 나오는. 지금 같으면 내가 조금 어리소리해. 네. 총기가 없어져서 이제 잘 말도 못하고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올거부터는 또 덜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사건이 됐지.